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종양내과학회에서 준비하고 만드는 그 암이 알고 싶다입니다. 오늘도 지난 편에 이어서 유방암에 관련된 내용을 다룰 건데요. 사실 오늘은 저번에 이제 모셨던 저희 두 분 교수님께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유방암 분과와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자리를 또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다시 한번 소개 또 드릴 것 같은데요. 먼저 교수님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유방암 약물 치료하는 이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립암센터 유방암센터에서 유방암 환자들 약물 치료하고 있는 종양내과 최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민센터병원 종양내과의 김현우라고 합니다. 네, 제가 방금 유방암 분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유방암 분과가 어떤 건지, 그리고 종양내과학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종양내과라는 말도 이제 암 환자가 되기 전까지 좀 낯선 과 이름일 수도 있는데, 종양내과는 암의 여러 치료 영역 중에서 약물 치료를 담당하는 과이고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의 약물 치료들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분과가 저희 유방암 분과입니다. 유방암 분과는 사실 저희 학회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학구적이고 열심히 활동하기로 유명한 분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달 한 30명에서 40명의 선생님들이 직접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환자들 치료에 대한 상의도 하고,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 대한 논의도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방암 약물 치료 전반적인 진료 환경을 구축하고 임상 연구를 선도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뿌듯하네요. 저도 많이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유방암분과 선생님들께서 정말 학구적이고 연구 열심히 하시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이 다 저희 환자분들의 치료 결과에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분명히 저도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 이렇게 연구하고 많이 활동하시면서 느끼시기에 한국인들이 가지는 유방암의 특징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게 가장 많이 느껴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국인 유방암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한국인 유방암은 정말 많이 빠르게 늘고 있다. 실제로 제가 봤던 통계에서는 지난 20년 사이에 우리나라 유방암에 발생하는 환자 수가 4배에 늘어났던 거예요. 굉장히 빨리 늘고 있고, 그게 이유가 뭔지는 잘 분명치는 않은데 어쨌건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두 번째 특징은 사실은 저로서는 더 궁금하고 더 현저한 특징인데, 서양은 유방암이 할머니들, 마치 이제 연세가 굉장히 많은 폐경 후의 여성, 가장 많이 유방암 발병하는 연령대는 70대, 80대 이런 특징이거든요. 그렇게 노인이 돼서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유방암은 굉장히 독특하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50대 정도, 40대 후반 50대 정도에 걸렸다가 다시 약간 떨어지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젊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폐경 전후에 딱 그 시점에 걸리는 정도의 나이대 여성에 걸리는 암. 이게 사실은 서양하고 굉장히 다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젊다는 표현보다는 말씀하신 폐경 전후에 여성분들의 유방암이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전체적인 유방암이 다 늘어나고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 유방암이 실제로 늘어났을 때 그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서양처럼 나이가 많은 쪽으로 옮겨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고, 정말 저도 궁금한데 정말 그렇게 갈 것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설인데, 그건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어쨌건 여전히 젊은 여성들의 유방암이 상당한 비율로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면은 이런 한국에서 유방암의 이런 특징과 상황에서 여기에 특화된 또 저희만의 고유한 연구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정보가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생각나는 게 영펄이라는 연구인데요. 저희 나라 서울병원의 박연희 교수님께서 전체 책임 연구자셨고, 이제 우리나라 여러 기관들이 참여를 같이 했던 연구인데, 지금 전이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임랜스라는 약이 처음 임상 시험이 될 때는 국제적으로 폐경 후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서구의 발병 연령을 고려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환자들은 이경훈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젊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한테서도 같은 약이 같은
효과를 낼까? 이거는 이제 해결이 되지 않은 질문이었는데요. 폐경 전 환자를 대상으로 입렌스를 포함한 내분비요법을 썼을 때 항암제보다 더 효과가 좋고 안전하게 잘 쓸 수 있다. 이런 거를 밝혀낸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그 입렌스를 폐경 전 여성들도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게 허가가 되는데 이제 굉장한 근거가 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연구네요. 또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이제 면역 항암제와 관련된 것도 궁금도 하시고 관심도 정말 많으신데요. 유방암에서 면역 항암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일단 먼저 한번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방암에서도 면역항암제가 쓰이는데 상대적으로 유방암에 면역항암제 도입된 것은 다른 암보다는 약간 늦게 도입되기는 했지만 전이가 된 삼중금성 유방암의 첫 번째 치료로 특히 그 중에 삼중금성 유방암 중에 대략 40% 정도는 PD-L1이라는 단백을 발현한다고 해요. 그 환자들에게 표준 치료인 항암제만 하는 것보다 항암제 더하기 면역항암제, 가장 대표적인 약제는 키트루다라는 약제가 있고 또는 티센트릭이라는 약제도 있고 이런 약제들을 붙이면 보태면 이제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서 쓰일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유방암 중에 더 많은 수의 환자들은 수술하기 전에 또는 수술한 후에 보조요법을 쓰는 환자들의 수가 훨씬 많거든요. 마찬가지 삼중금성 유방암 환자에서 수술하기 전에 항암제 더하기 키트루다를 쓰는 것이 만성 관여율이 현저하게 올라가고, 아주 따끈따끈하게 지난주에 에스머라는 학회에서 나온 것은 그 키트루다를 보태면 신보조요법으로 전체 생존 기간도 늘어난다. 사실은 제가 유방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데이터인데 그런 효과를 보여서 쓰이게 되었습니다. 면역 항암제가 유방암에서도 여러 좋은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인 유방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면역 항암제와 관련된 또 다른 특징적인 정보나 어떤 결과물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코넬리아라는 연구가 있고 이제 분당 서울대 김지연 선생님 주도로 시작이 됐고 마찬가지로 저희 여러 기관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제 지금 국제적으로는 이경호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1차 치료로 키투르다를 같이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못 쓰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일반 항암제인 할라벤이라는 약이랑 다른 종류의 면역 항암제인 옵디보라는 치료를 같이 썼을 때 생각보다 무진행 생존기간이 길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1차 치료로 면역항암제를 못 썼던 환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후속 치료로 옵디보라는 면역항암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약제를 승인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런 좋은 임상 연구를 통해서 면역항암제를 실제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방암 환자들한테 쓸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나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하고 저희 분과에서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들이 2차 치료에서 또 다른 옵션과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연구를 우리나라의 그 종양내과 유방암분과 선생님들께서 해내셨다는 거에 저도 정말 지금 깜짝 놀라면서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들 지금까지 2가지 정도 지금 제가 좀 들었는데 사실 더 알고 있거든요. 또 대단한 연구가 있다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보고 나서 진짜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되게 대규모 연구인 것 같고 회사나 이런 쪽이 아니라 의사들이 주도해서 환자의 치료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정말 긴 시간을 추적관찰하는 것도 되게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펄리라고 하는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수술 후 또는 수술 전 치료로 백금 계열 항암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쓰인 약이고 세포독성 항암제인데 그 효과가 정말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브란스 병원 손지혁 교수님이 주도하시고 많이 또 참여를 해서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만 약 800여 명을 모은 거죠. 그래서 800여 명이 등록이 돼서 표준 항암제 더하기 백금계 항암제를 같이 주고 절반은 표준 치료를 그냥 주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했고, 그랬더니 나중에 재발률도 줄어들고 그 무진행 생존기간도 길어진다, 이런 결과를 보인 거죠.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전반적으로 이 백금계열 항암제를 추가하는 것이 환자의 결과에 좋구나. 더구나 우리나라 환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환자들이 많고 항암제를 잘 견딜 수 있고 항암제를 강하게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나라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연구도 결국엔 우리나라 환자들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조금 더 젊은 연령대의 환자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와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연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사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연구들을 끝까지 좋은 결과가 났는데, 더 대단한 것은 그게 실제 한국에서 유방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환자분들의 치료 결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정말 같은 종양내과 학회에 있는 의사로서 많이 뿌듯한 것 같습니다.